라디오를 켠 뒤에야 지금도 여전히 방송국에 노래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얼마나 오래되고 진부한 행위인가. 학창시절엔 라디오를 듣는 목적이 누군가 날 위해 노래를 신청하지 않았나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혹은 방송 진행자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테이블 앞에 불을 밝혀놓고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는 상대방에서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이를 일컬어 우리는 노래에 정을 실어보낸다고 했다. 노래로 감정을 전하는 것은 수많은 연인들이 지칠 줄 모르고 기꺼이 취해온 행위다. 그러나 레코드판 한 장을 선물하거나 노래 한 곡을 전하는 일과 방송국에 노래를 신청하는 일은 성질이 다르다. 전자는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행위이기에 두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지만 후자는 공개적인 행위라 모든 청중이 함께 누린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방송국에 노래를 신청하는 일은 사적이면서도 공개적인 행동이다. 그 경계가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다. 이것이 일종의 과시일 때도 있다. 어떤 회사원들은 단 하루를 위해 반달치 월급을 들여 코스웨이 베이의 액정 모니터 광고를 게재하기도 한다. 어느 부호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 전면을 사들여 여배우에게 마음을 고백하듯이 그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앞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점유할 것 혹은 이미 점유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갑옷 위의 장식이나 수레 위의 표식처럼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 과장스럽게 진열한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다. 노래를 신청하는 사람이 감히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상대방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는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할 수도 있고 더욱 철저히 감추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다. 신청한 노래가 흘러나온다 해도 아무 소용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자가 없는 주소로 보낸 편지처럼 도달하는 곳이 없이 허공을 마구 날아다니는 선율 속에 섞여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게다가 연인이 라디오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노래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래를 신청하는 일은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을 체현하는 것이다. 아무리 유행가를 싫어하는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이라도 열애 중이거나 시리에 빠졌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유행가에 빠지게 된다. 유행가는 굳이 들으려 애쓰지 않아도 상가나 음식점,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귀를 뚫고 들어온다. 유행가는 아주 짧은 시간에 진정한 대중의 음악이 된다. 어른들은 술집이나 커피숍에서 유행가를 들으며 비슷한 감정을 함께 누린다. 예컨대 전쟁의 포화 속에 국가와 가정이 무너져버린 상황이나 멀리 전원에서 혼자 농사일을 하고 있는 연로한 부모의 모습을 그린 노래가 그렇다. 이런 노래를 들을 때 우리는 집단의 하나가 된다. 각자에게 노래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심정을 표현한 노래가 크게 유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필경 중국은 세계에서 유동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사람들은 고독할 때 특히 한밤중에 가수들이 현대음악 설비를 통해 선사하는 기교적인 저음에 귀를 기울인다. 가수가 자신의 정막과 그리움을 함께하고 있다고 느낀다. 세상에 그와 나 두 사람밖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가 부르는 노래가 진실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것인지의 여부도 고려할 바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의 형식에 함께함으로써 그가 이 유희를 훨씬 더 풍부하게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랑은 일종의 환각이다. 감정의 형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효과는 온전히 진실이다.
평소에 그냥 들었던 노래도 뭐 사랑에 빠지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 우와 이 노래 내 노래다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전 이거 안재욱 씨 낭독 들으면서 안재욱 네. 씨 그 노래 친구 네. 그게 생각났어요. 이게 또 중국 그 작가고 네. 중국에서도 엄청 완전 다 하나가 돼서 막 부르잖아요. 친구요? 노래? 네. 원래 원곡이 중국 곡이에요. 아. 네, 원래 원곡이 중국 곡이었던 것을 제가 이제 샀죠. 리메이크를 한 거죠. 네. 그랬구나. 네. 그 노래가 막 생각났어요. 아, 그래요? 안재욱 씨는 그런 노래 있어요? 뭔가 이제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이건 내 노래 같았다 뭐 이럴 때? 저뿐만이 아니라 뭐 누구나 그런 감정이 많잖아요. 노래는 그래서 또 있는 거고 존재하고 가사의 영향. 특히 우리나라 가요 같은 경우가 가사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인데 당시에 저도 한 곡에 완전 이제 휠이 딱 통하면 네.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바비킴 노래인데 사랑 그놈인가? 네.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네, 맞아요. 그 노래 어느 날 정확하게 그 노래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도 모르는데 혼자 계속 이렇게 되뇌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매니저랑 둘이 노래방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그거 좀 한번 불러달라고. 그 친구 때 한 100번 불렀습니다. 매니저. 아침 9시에 노래방 가서요. 촬영 끝나고 새벽까지 뭔 촬영하고. 노래예요? 다행히 그 노래를 다 알고 있었네요, 매니저분이. 네, 한 100번. 그것도 제가 앉아서 못 부르겠어요. 감정 잡고 서서 불러달라고 그래서. 아니, 본인이 부르시면 되죠, 노래도. 저는 잘 잘하시면서. 모르니까. 아니, 한 22번째 들었을 때는 외웠겠다. 아니, 근데 그 노래는 제가 불러보는 것보단 들을 때 더 좋은 노래들이 있어요. 다행히 매니저분이 노래 잘했나 보죠?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잘해서가 아니라 그 가사. 가사가. 좋더라고요. 늘 혼자, 그러니까 짠했죠. 그 당시에.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그러니까 제 상황과 좀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짝사랑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너무 좀 과하고. 제 입장에서. 네. 누가 괜찮은 느낌이 있는데 표현하기에는 좀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구나. 하니까 혼자 또 이별을 해버린 거고. 고백도 잘 안 하고. 그런 그치,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고백 안 하는 네. 스타일이에요? 고백할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혼자 생각을 했었죠. 에이, 참.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거 참 정말 맞아. 어렸을 때 한 번씩 보내본 적 하는데 있어요? 저요 한 번 정도 보내봤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근데 노래가 마침 소개는 됐어요. 근데 내용은 소개가 안 되고 소유진 씨 외 누구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하면서 한번 중학교 때인가 한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추억이 다 있죠. 별밤. 그쵸? 그때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서 보내잖아요. 엽서에, 네. 예, 편지에. 그쵸. 저희도 좀 손편지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뭐 이렇게 사랑이 처음 다가왔을 때 그 설렘과 두근거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언제나 처음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사랑도 변하죠. 우리는 처음을 후회할 수 없다 해도 처음을 생각할 수는 있고 또한 처음의 의의를 사유해 볼 수는 있다. 나는 윌리엄 블레이크를 매우 좋아한다. 그의 시와 그림 모두 뛰어나지만 특히 시가 훌륭하다. 그는 동시대의 영미 시인들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우울함을 지니고 있다. 그대의 사랑을 말하려 하지 마라 라는 시에서 시인은 처음부터 낮은 목소리로 선포한다. 그대의 사랑을 말하려 하지 마라. 사랑은 원래 말할 수 없는 것이라. 마치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듯이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다. 왜 그럴까? 시인은 다음 단락에서 직접 설명하고 있다. 내가 나의 사랑을 말하면, 나의 사랑을 말해버리면 그녀를 향한 나의 지극한 마음의 소리는 흔들리고 오한을 일으키고 놀라 전전긍긍하게 된다. 과연 그녀는 사라져 버렸다. 만일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 아이 같은 기질이나 첫사랑에 빠진 소년의 창백한 실패의 기억이 느껴진다면 마지막 단락까지 세심하게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내게서 떠나버리고 나그네 하나가 지나간다.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가 탄식과 함께 그녀를 데려간다. 나그네는 누구인가? 어떻게 한마디 탄식과 함께 그녀를 데려갈 수 있는 것일까? 이 나그네와 첫 번째 단락의 부드러운 바람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둘 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다. 마음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바로 사랑 자체가 아닐까? 아름다운 모든 것은 지나치게 발전하지 말아야 한다. 새싹의 상태로 클 듯 말 듯 그렇게 남아있어야 한다. 그것이 모든 가능성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직 다 피지 않은 꽃이 가장 아름답다. 종이에 닿지 않은 펜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이 일단 시작되면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쇠락과 시듬이 있다. 다시 람난 성덕의 시 한 구절을 읽어보자. 인생이 첫 만남과 같기만 하다면 무슨 일로 그림 부채를 슬프게 하는 것인가? 모든 것이 맨 처음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조용했다면, 냉혹할 정도로 고요하다면, 공손한 인사가 우정과 선의가 담은 미소일 뿐이라면 어떻게 될까? 만일 그렇다면.